그냥 이렇게 번역만 한다고 XLA 이용한다고 해서 번역이 한 번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돼요. 이거를 바꾸는데 돈이랑 시간을 쓸 거냐 말 거냐 이 결정을 기업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구글의 자체 칩, 그러니까 TPU의 활용처가 점차 넓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고 저도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왜 TPU가 추론 시장에서 강력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쿠다의 해자를 절대로 넘을 수는 없다라는 한계도 명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최근에 2027년부터 구글 TPU를 자체 데이터 센터에 들어오는 딜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메타와 AWS는 어떻게 해서 이 쿠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왜 그들이 TPU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TPU가 좀 더 퍼져나갈 수도 있겠는데, 혹은 이번 거 말고는 좀 더 확장을 하기는 쉽지 않겠는데,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그래프 많이들 아시죠? 엔비디아 H100 기준입니다. 물론 지금은 블랙을 주도로 해서 GPU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H100일 때도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가장 많은 GPU를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구글과 아마존입니다.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때 오픈 AI를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만큼 확보를 많이 하고 있을 때였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AWS, 구글은 구글 자체로 제미나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메타는 또 라마라고 하는 오픈 모델로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나 메타와 AW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4개의 빅테크 컴퍼니들의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은 방금 보셨던 것이 호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존이 이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더 큰 비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체 인퍼런시아나 트레이니움 같은 자체 칩 설계에서도 들어가고 있을 거고, 구글도 포함이 되고 있을 거고, 메타도 그때보다도 더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메타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저 같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혹은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개별 사람들의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AI를 통해서 마음껏 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을 하는 용도로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굴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AWS는 누가 뭐래도 또 클라우드 1등이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를 시작했던 장본인이기도 했고, 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GPU를 대여를 해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메타도 AWS도 H100이나 블랙에 같은 이런 엔비디아 GPU를 이미 수십만 장 쓰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메타는 동시에 자체 AI 칩인 MTR, 그걸 V1, V2 설계해가지고 서비스의 일부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체 칩을 설계해가지고 훈련용 칩도 테스트 중이고요. AWS도 엔비디아 GPU 기반의 거를 운용을 많이들 하고 있죠. AWS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동시에 자체 칩인 트레이니움이나 인퍼런시아라고 하는 자체 AI ASIC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걸 돌리기 위해서 AWS 뉴런 SDK라고 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별도의 독립된 컴파일러 런타임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AI 프레임워크라고 흔히 불리는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구글의 잭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통합해서 쓰이고 있거든요. 메타도 AWS도 둘 다 이미 쿠다 말고 다른 어떤 하드웨어, 자체 칩이라는 그 하드웨어를 돌릴 때 우리가 흔히 ISA라고 하거든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흔히 X86이니 ARM 아키텍처니 리스크5니 이러한 하드웨어를 돌리는 언어의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쿠다가 아닌 ISA용 칩을 직접 돌려본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TPU라는 별도의 또 하드웨어가 들어오면은 쿠다 말고 다른 ISA에 해당하는 잭스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TPU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파이토치로 쿠다를 사용할 때랑 구글의 잭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XLA라고 하는 이 번역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쿠다를 XLA 통해서 잘 이렇게 TPU로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크게 보면은 모델로하고 X로 정의를 해가지고 두 개 글 쓰는 부분들, 그 외에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XLA를 불러주는 부분들, 그거 말고는 딱히 별로 몇 줄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드 몇 줄로 바꾸기만 하면은 GPU 쿠다 쓰던 거 그냥 TPU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인지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이토치로 짠 거니까 뭐 디바이스만 쿠다에서 TPU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개발자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모델 아이디어라든가 핵심이 되는 코어가 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가죠. 메타든 AWS든 다른 기업들이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이걸 구동을 할 때에 하드웨어는 너는 쿠다 시스템을 써, 혹은 XLA로 번역해가지고 TPU를 써,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역할, 이 서비스를 돌리는 역할에서 차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엔비디아 쿠다 안에 GPU에 특화된 어떤 기능이 있는 거를 쓴 코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역할이 TPU는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서는 곱하기, 더하기, 빼기 막 이렇게 섞여있는 연산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TPU는 쿠다만큼 법률적이지가 않아서 그거를 하드웨어가 지원을 못해요. 명령을 하나만 딱 던져갖고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변화할 때는 쿠다 하드웨어 자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TPU에는 딱 맞는 게 없어. 그러면 이거를 하나 또 이제 좀 약간 새로 프로그램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GPU에 맞춰가지고 어떤 최적화한 부분, 뭐 우리가 CUDNN, 커스텀 CUDA, 뭐 NCCL 불산 이런 것들 CUDA에 특화된 기능으로 많이 설계를 하면 할수록 TPU로 바꾸기가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번역만 한다고 XLA 이용한다고 해서 번역이 한 번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돼요. 근데 야 이거 개발자들이 이거 일일이 또 이거 확인해가지고 비싼 인력들 들여가지고 이거를 바꾸는데 돈이랑 시간을 쓸 거냐 말 거냐 이 결정을 기업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러니까 쿠다의 해자가 높으니까 야 그냥 쿠다 쓰고 말지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예요? 개발 입장에서는 이게 쓰는 게 용이하지.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 그런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쿠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게 더 다들 이걸 쓰고 있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기업의 CFO가 야 이거 너무 비싸 GPU 너무 비싸니까 TPU 도입하는 거를 고려를 한번 해봐 추론에서는. 그러면은 힘들어도 기업 입장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거를 변환을 해서 쓰는 것들을 구축하기 시작할 거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은 계속 엔비디아 GPU를 마진율을 60% 70% 하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GPU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미 뭐 내년까지 완판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추가로 또 TPU를 사거나 이렇게 하고 더 많은 컴퓨팅을 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변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면은 사실 쿠다는 인터프리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코딩을 하면은 한 줄 한 줄 실행이 돼요. 코드가 한 줄 한 줄 해갖고 뭐 에러가 나면 거기서 멈추는 그런 스타일인데 구글 TPU 같은 경우에는 잭스로 돌릴 때 이 잭스라고 하는 것이 흔히 이제 컴파일러라고 하죠. 코드를 한번 쫙 다 이해를 한 다음에 하드웨어에 딱딱딱 맞게 이제 컴파일링해서 딱 넣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중간중간에 실패를 하면은 또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걸려요. 레이턴시가 걸리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쿠다 전용으로 뭐 파이토치 기반의 어떤 API나 메모리를 활용하는 것들을 활용할 때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되는 것이 그래프 컴파일러로 번역되어서 나온다라고 치면은 여기서는 인터프리터로 어디까지 딱 해서 멈춰야 돼 이런 명령어들이 자연스럽게 번역되는데 얘는 한번 통짜로 번역이 돼서 하는 거니까 중간에 막 이런 게 생긴 거죠. 요 앞에서는 여기까지만 실행되고 멈추는 거였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통짜로 되는 거니까 그걸 일일이 또 지정을 해줘야 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차례대로 되는 것들이 여기서 통짜로 되는 거니까 요걸 또 이제 중간중간 멈춰주고 실행해주고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분산학습이라든가 통신 같은 거 GPU가 여러 개로 이제 퍼져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은 NCCL 같은 엔비디아 GPU용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GPU끼리 막 통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TPU 기준으로는 XLA 기준으로 자체 통신 또 스펙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것들 예로 이미 최적화를 해놓은 것들이 여기로 가면은 굉장히 또 최적화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대부분의 이 칩 간 통신 혹은 렉 간 통신에서 레이턴시가 발생해가지고 엔비디아가 NV 스위치, NV 링크, 인피니밴드 같은 걸 하려고 해서 그걸 최적화해놨는데 그걸 그냥 바로 구글 TPU로 옮긴다고 해서 바로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어떤 하드웨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만든 것들은 뭐 거의 그냥 그대로 돌릴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쿠다의 해자라는 거예요. 이 짓을 안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웬만하면은. 근데 돈이 너무 비싸니까 초기 비용이 비싸니까 그냥 GPU 좀 더 사가지고 이걸 계속 쓰게끔 되는 게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제가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전용 혹은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같은 것들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안 돌아가죠. 이렇게 특정 콘솔 게임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게임들은 그 하드웨어에서 딱 돌릴 수 있게끔 처음부터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픽 API라든가 메모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최적화해서 직접 코드를 다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처음부터 플레이스테이션에 최적화된 거를 닌텐도 스위치를 만들려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게임을 뭐 반쯤은 새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런 방식 말고 예를 들어 언리얼 엔진이라던가 뭐 유니티 같이 이런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그래픽 플랫폼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개발자는 이 엔진 위에서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자, 이 게임을 PC로 빌드해가지고 PC에서 돌리게끔 하자. 혹은 플레이스테이션 하게 하자. 엑스박스에서 하게 하자. 닌텐도 스위치 하게 하자. 이거를 돌릴 하드웨어만 빌드 타겟을 바꿔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엔진 개발팀은 실제 렌더링 엔진이라든가 그래픽 드라이버 최적화 같은 이런 엔진 개발팀이 각 플랫폼별로 따로 맞춰주는 역할을 따로 하는 거고 코어가 되는 부분들은 따로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 입장에서 보면은 이 파이토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자, 메타가 이 콘솔 전용 게임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파이토치라는 게임 엔진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골라 쓸 수 있는 구조로 이미 만들어놨어. 얘네들이 메타가 파이토치를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 쿠다를 쓰건 메타가 자체를 만든 MTR을 쓰건 구글 TPU를 쓰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파이토치 컨퍼런스가 있었죠. 10월에 메타가 애초에 파이토치가 지금 AI 프레임워크로서 제일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인데 이걸 또 메타가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만든 파이토치 안에서 여러 종류의 칩으로 너네 알아서 AI 모델 만들고 하드웨어 마지막 연결만 추상화 단계에서 딱 연결만 시켜주면은 너 쿠다를 쓸래? 아니면 TPU를 쓸래? 이런 식으로 내려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특히 파이토치 2.0 이후부터는 뭐 토치 다이나모, 뭐 토치 인덕터 이런 레이어가 들어가가지고 일단 모델을 읽어요. 그 모델 읽은 다음에 뭔가 그래프, 연산 그래프를 찾아낸 다음에 그걸 컴파일러처럼 최적화를 해갖고 너는 요 하드웨어에 최적화되게, 요 하드웨어에 최적화되게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포팅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맞춰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쿠다라는 특정 코드 덩어리로 본다는 게 아니라 일단 얘의 기능이 어떤 거다라고 이해를 한 다음에 엔비디아 GPU 돌릴 때는 쿠다 코드로 되고 TPU를 돌릴 거면은 XLA 통해갖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쿠다는 그냥 여러 하드웨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TPU를 돌릴 때도 XLA라고 하는 별도의 이 번역할 수 있는 그 층이 필요한데 마치 우리 윈도우즈 온 ARM에서 돌릴 때 이걸 에뮬레이션 해주는 별도의 그 레이어가 있듯이 활용하려면 이걸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쿠다 해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TPU를 좀 더 키워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파이토치 프레임워크 중심으로 요거를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메타는 MTR라고 하는 쿠다를 이제 대항하는 자체 칩을 이제 돌려본 경험이 있잖아요. TPU처럼 새로운 ISA에 맞춰갖고 이 하드웨어 백엔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처음이 아니라 이번에 해본 기업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TPU가 물론 구조는 다르지만 서로 다른 ISA를 가진 칩에 맞춰갖고 파이터치의 하드웨어만 따로 백엔드를 구성하는 작업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구글의 XLA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예전에 구글이 텐서플로우도 밀었었고 지금은 잭스를 밀고 있죠. 근데 여전히 파이터치를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XLA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애들을 다른 CPU, ARM, X86, PowerPC, 엔비디아 쿠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번역 레이어를 쓰는데 메타 입장에서는 파이토치 자기가 주인이니까 직접 이제 고칠 수 있는 그 영역이 되는 거고 주도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물론 파이토치가 TPU를 바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XLA를 이용해갖고 번역을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해서 쓰는 만큼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걸 또 이제 품질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메타가 이거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다,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사실 좀 그 의미가 깊은 거죠. 그러면 XLA 통해갖고 뭔가 개선이 많이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하드웨어 추상화 레이어 위에서 설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파이토치라는 걸 중심으로 해갖고 기능들을 다 추상화한 다음에 엔비디아 쓸지, TPU 쓸지 이런 구성으로 계속 메타는 예전부터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랑 자체 칩 MTR을 넘어서서 이제 TPU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쿠다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물론 뭐 파이토치를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쿠다도 자기들이 리딩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AWS도 봅시다. AWS 예를 들어 어떤 쇼핑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뭐 대한통운 CJ 요거만 쓴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은 전부 CJ 택배에만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CJ 택배에서 쓰는 뭐 송장을 붙이고 뭐 박스 규격이라든가 픽업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CJ에 맞춰서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이 됐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쿠팡도 그렇고 대한통운 우체국 택배 여러 개를 다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우리만의 물류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택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메타가 말한 것처럼 AWS도 자기 물류 허브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뭐 EC2, 세이지메이커, 뭐 베드락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많이 쓰실 텐데 이러한 모델들을 엔비디아 GPU로 돌릴지 트레이닝으로 돌릴지 TPU로 돌릴지 이런 식으로 다 포팅을 라우팅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마치 택배 기사를 택배 업체를 다르게 쓰는 것처럼 자기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AWS도 이 자체 칩이 굉장히 적극적인 상태인데 트레이니움이나 인퍼런시아 같은 전용 소프트웨어 스택, 뉴럴 SDK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쿠다만 바라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TPU를 많이 갖고 오면은 요거 커널을 막 이렇게 막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잘 맞춰가지고 AWS 시스템만큼 잘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겠다라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쿠다가 완전 뒤집어진다가 아니라 이미 빅테크가 이런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보고 있는데 자체 칩 설계뿐만 아니라 구글 TPU도 같이 갖고 와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AWS의 뉴런 SDK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파이토치도 쓰지만 잭스도 씁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되는 코어는 이렇게 각자 돌리면서 프레임워크만 파이토치로 쓰거나 잭스로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요거는 이제 질문 들어오면은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고 요게 GPU 구조로 파이토치 위주로 되지만 잭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그래프를 보면은 특히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TPU를 검토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일이긴 하죠. 물론 이게 나중에 시장성이 얼마나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아예 GPU만 없어서 GPU 제발 주세요 하는 상황에서 자체 칩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구글 TPU의 이 약진이 굉장히 눈에 돋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확대가 되면은 엔비디아 GPU를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하면은 자체 칩이라든가 구글 TPU를 갖고 오게 되고 이런 시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투자를 하신 분들 지금 많이 들어오시죠. 구글 TPU가 진짜로 엔비디아의 일부를 많이 접어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쪽에 많이 투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엔지니어들은 쿠다를 계속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쿠다는 여전히 자기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해자가
사라졌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가 위험을 하겠네, 확실히 기존 구도하고는 바뀐 게 있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TPU를 쓰게 된다라는 게 이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쿠다를 버린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TPU를 선택할 수도 있다. 쿠다도 결국은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데 여러 백엔드 중에 하나일 뿐이고 다른 하드웨어를 계속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에서도 이렇게 unrealtek.ero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재밌는 릴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소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